곽영훈 세계시민기구 WCO 총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국력을 세계 6위로 가는데 밑거름을 그리고 현실로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마이다스 손,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꿈꾸는 세계적 도시 환경 건축가, 국가발전정책교획가. 곽영훈 세계시민기구 WCO 총재. 1.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한국문학신문 2023년 봄 특집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나라 문학계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문학신문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박사님께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 서울지하철, 한강종합개발, 대학로, 대덕연구단지, 인천공항, KTX 계획, 설계 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수많은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신 도시계획 건축가, 국가발전정책기획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함을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을지요? 저는 요즘 성곽길 동네 환경지킴이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환경지킴이가 좋을 것 같네요. 3.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더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박사님은 그냥 환경지킴이로 부르시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이고, 살아보니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모든 분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낮게 보신다면 오해십니다. 직업의 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절대로 직업의 계층화는 없어야 해요.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치울 게 있으면 치우고 그래요. 사실 저는 형님 따라 시작해서 청소는 적십자반 친구들과 중고등학교 6년 동안 1월 아침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 청소를 했어요. 저의 오랜 직업입니다. 4. 박사님은 국가 발전을 위한 수많은 국가 수준의 프로젝트를 해내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일평생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사님께서 가지셨던 국가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거창하게 모르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형님과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우리 둘은 마음을 먹고 계속 다짐하는 삶이었어요. 1950년 6.25 때 온 국민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도 비참한 피난살이를 겪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운도 따랐습니다. 1962년에 백악관에서 케네디도 만나고 직접 돌아본 미국 여러 도시의 모습이 워낙 우리나라와 대비되어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잘 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결의의 상관, 나라 경영에 대한 질문을 꾸준하게 했어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 환경 건축, 정치 정책, 경제사회, 문화예술, 교육심리 등 가능하면 많은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5.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100년 앞을 내다보시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해안을 가지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얻은 삶의 이치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학이란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 예술이고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학창시절 문학 세계에 심취했던 경험들이 모여 인문학적 소양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저에게 문학과 건축의 관계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문학과 건축은 함께 문화를 구조하는 분야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직접 경험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964년에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를 직접 견학한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같은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y not in Seoul? 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많이 하면서 곰곰이 나라의 앞날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1993년 대선 엑스포, 2012년 엑스포가 바로 그 MVP 밑거름 청사진대로 실천된 것입니다. 6. 박사님께서는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 인문학적 가치로 1. 고유한 개성을 나타내는 제다움 본질. 2.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어울림. 3.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오래감. 4. 항상 공익성을 성화시키는 올곧음의 4가지. 그리고 여기에 물리, 공간적 환경, 경제, 사회적 환경, 미학, 시각적 환경, 역사, 문화적 환경, 자연, 생태적 환경의 5가지와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은 인문학을 떠나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차이는 도시건축은 딱딱한 껍질 구조입니다.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기도 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허물어 부리면 소유자도 문제가 되고 국가는 전쟁으로 파괴되듯이 국부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시가 문명을 담는 그릇이고 그릇 자체가 문명이기도 한데 문화재가 될 수 있게 짓지를 않아 때려 부수니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짓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7. 문학이 없는 건축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건축인이나 도시계획 정책 입안자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네요. 문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듯이 건축도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담아내야겠지요. 건축과 도시 설계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잘못하게 되면 삶의 정반대인 파괴나 파멸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측면,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생각 요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국을 보세요. 아파트 부동산 덩어리들이 전국에 눈두렁, 밭두렁, 사너리에 마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울림이란 미학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평수로 높게 지어서 평수를 섞어 지어야 한다는 인문학적 폐해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마구 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평수로 거주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풍토를 구조화하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요. 8.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 그리고 역량과 1년만 있다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시고 계획을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단계 이론으로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전략이 아니지요. 국가 전체가 하나 되어 국민이 모두 한 마음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역발상을 했지요.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 1993년 대선 엑스포, 2002 월드컵, 2012 역수 엑스포, 2009 팽테카, 2013 여수 실크로드 시장단 회의, 2018년 팽창 동계올림픽, 2012 제주 IUCN 세계자연협회총회 등의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를 유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가 사회 각 분야가 협력하고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세계가 보고 손님들이 국내로 오기 때문에 정치적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겠다는 전략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국가 분위기를 온통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쁘게 만들어야겠다는 실천 전략이 숨어 있었지요. 9.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삶터는 남북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토개발 프로젝트에 항상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을 포함시키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입니다. 남북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구상을 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당연히 있지요. 당장 남북을 바로 합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우선 평화가 보장되는 시험적인 공간을 마련해 일상가족뿐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어우러져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지요. 또한 DMZ를 따라 평화공원과 서부, 중부, 동부 총 3곳의 평화시를 모범적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한 적도 있습니다. 10. 박사님께서 남북한이 화합할 수 있는 평화시를 DMZ 근처에 만들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실제로 프로젝트를 구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유로 그런 구상을 하셨으며 향후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지구촌 시대로 전 세계가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전쟁과 기아가 없는 세상, 안전하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DMZ를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가 만든 조감도를 바탕으로 DMZ 근처에 평화시를 지을 수 있다고 연설하기도 했어요. 1990년 남북 간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광역개발 기본구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원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평화도시, AI 초정보화 시대에 어울려 사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삼터인 세계 평화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시를 지구촌 곳곳에 만들고 그 도시를 모두 연결해서 세계시 네트워크의 토대로 구축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11.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오해도 받으시고 어려운 상황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한국의 실정도 모르는 젊은 교수놈이 국무회의에서는 올림픽을 주장하는 그 젊은 교수는 역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어떤 일이든 순탄하게 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더욱이 순수한 마음을 곡해하고 엄해하는 역경이 제법 많았어요. 참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구 모략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88서울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할 때 각계각층에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잘못하면 경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올림픽이 군사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까지 매도하더라고요. 2012 여수 엑스포의 경우는 제가 유치위원장으로 유치에 성공한 다음에 아예 입지 선정과 계획 설계에 초청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12. 인천 영종도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 제안하셨을 때도 엄청나게 욕설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는지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요. 허브가 뭐야? 할 때였으니까요. 김포공항이 버젓이 있는데 왜 또 김포공항 같은 쪽이어야 하는가? 북한과 가깝다. 안개가 많아 시야가 문제 아니냐? 왜 간척을 해서 해양 환경을 훼손하느냐? 환경 보존론자가 맞느냐?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요. 이제는 그 순수한 의도를 믿어주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의도의 원천은 집에서 여러 나라 문학을 배울 수 있는 분위기였고 유비무환한의 정신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가정교육의 영향이라 봅니다. 돌이켜 보면 어떠한 난간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목민심순한 단중일기 등을 보면 국가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 당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훗날 다 밝혀지거든요. 태권도 후배들은 저에게 태권도서 배운 백절불굴의 정신이 있다고들 해요. 이제 왔어요. 13. 박사님이 1960년대에 그려놓으신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중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50년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미래 세대들에게 당부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50년을 가는데 이 시점에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성은 어떻습니까? 거짓나라에서 벗어났지만 부패가 아직도 만연한 거짓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고 GERO에서 HERO까지 되었지만 진짜 영웅인가 의문을 갖습니다. 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정 붕괴가 심하고 우리 삶터가 무계성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제일 안쓰러운 것은 사료 정치라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AI와 이와 관련된 인류의 삶에 영향을 줄 과학기술과의 관계이겠지요. 환경, 통신, 미래, 소재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요새 챗 GPT도 나오고 이제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방식,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모두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통치 개념을 국가 경영 개념으로 뒤집는 거죠. 큰 축일입니다. 국가가 통치를 그만하고 국민에게 봉사는 봉치를 해야죠.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K,
VISTA는 지구촌 모든 학생이 상생과 동행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해외 학생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 글로컬 교류 비전 프로그램이며, 메디플레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힐링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이지요. 박사님께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정신과 문학, 정신 모두가 우리 인간의 행복과 미래, 환경 평화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적이고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감성적, 체각적, 영성적, 이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문학적 가치와 소양이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늘 한국문학신문의 정신을 응원하겠습니다.